오늘 강의 제목은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와 상표 전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다들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죠. 이미 대부분 창업하셨을 것 같고, 창업 혹시 아직 준비 중이신 분도 계신가요? 아직 준비 중이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주로 특허와 이제 상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자기 비즈니스에 따라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냐에 따라서 특허가 더 중요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 상표가 더 중요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오신 분들 주로 제조업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제조? 직접 제조는 안 하시네요, 대부분. 아무래도 그러면 직접 제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뭐 상표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을 내가 어디에서 사오잖아요. 사오면 그 밸류 체인 상에서 어느 누구라도 다 특허 문제가 생기면 생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알고 계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저기 중간중간에 편하게 좀 뭐 분위기가 뭐 편하게 좀 강의라기보다도 강의 뭐 세미나처럼 같이 하는 분위기여서 중간중간 편하게 손 들고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것은 사실은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궁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편하게 그렇게 하시면 그런 식으로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뭐 사전 질문 몇 가지를 받기는 했는데, 마지막에 또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주셔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면 한 이 정도는 조금 알고 시작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비즈니스 하시는데. 뭐 특허권이 무엇인지, 아니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자기 비즈니스에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내한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할 때 뭐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 비슷한 것들이 있는지, 사용해도 문제 없는 것들인지 간단하게 서치해 볼 수 있는 검색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권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특히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지금 그 권리의 이해는 뭐냐면,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는 데서 이 제품 아니면 서비스를 사용해도 되는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 사용해도 문제가 되고 안 되고의 범위가 지금 사실은 여기 침해라고 이야기되어 있는 어떤 그 용어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내 걸 따라하고 할 때 아니면 지금 비즈니스 하시면서 뭐 컨설팅도 많이 받고 뭐 하셨을 텐데, 뭐 특허를 등록받아야 된다, 뭐 상표를 등록받아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어떨 때 어떻게 등록받을 수 있고 어떨 때 등록이 안 되고 뭐 그런 부분들,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아이템이 등록 가능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감을 좀 가지시고 이해하시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뭐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은 조금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어서 본인이 직접 다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비즈니스 하시다 보면 그렇게 하실 시간도 안 될 거예요. 만약 내가 공부를 해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을 텐데, 비즈니스 하시다 보면 그런 시간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전체적인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가 사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상표를 출원할 필요가 있을까? 특허를 출원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관점을 좀 이해하시고, 그리고 전문가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게 그런 이야기구나 하는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다 내가 이해해야 된다, 꼭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특허나 상표권 마찬가지인데, 특허권 받으면은 이렇게 특허증이 날아와요. 이렇게 특허 등록이면 특허증이 오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이제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텐데, 보통 이제 저는 그 특허를 하거나 상표를 하거나 뭐 디자인권을 하거나 할 때 항상 제가 고객한테 물어보는 건 뭐냐면, 이걸 왜 하시려고 하는지 항상 물어봐요. 내가 왜 하려고 하는 거에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전략들이 다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고민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이 될 텐데, 그 중에 이제 제가 특허에 관해서 여쭤보면 그 대표님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특허를 왜 하시려고 합니까? 하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사업하는데 특허 문제 없이 많은 특허도 있을 텐데 특허 문제 없이 사업하고 싶어서 이 특허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정말 어떤 내가 특허 한 건 가지고 있으면 정말 그 제품에 특허 문제 없이 비즈니스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주제의 대답은 마지막에 나올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것을 이해하면 특허 전반적인 걸 거의 다 이해하는 게 될 겁니다. 아마 대부분 제가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대부분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게 오면 안 물어봤겠죠. 안 물어봤겠죠. 일단 특허하고 상표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특허 상표를 이야기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아서 특허를 중심으로 하면서 중간 부분에 상표를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특허권이랄지 상표권이랄지 디자인권이랄지 지식재산권은 사실상 여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싸움을 위한 거예요. 싸움을 위한 거. 아마 이 사진은 없을 거예요. 이건 사진 혹시 제가 인터넷에 그냥 따온 사진이어서 혹시 몰라서 그런 자료는 안 넣었거든요. 이게 권리라고 이야기하면 싸움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특허나 상표권의 권리에 대한 것들 내가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출발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이 장표를 했는데 뭐냐면 이제 법에 보면 특허권이라고 하면 기술적 특허가 뭐가 복잡한 이야기라면 특허 어떤 게 특허고 그거에 대한 권리가 특허권이라 이런 이야기를 기술에 관한 어떤 권리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근데 비즈니스하는 그런 말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 권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차이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해하는 거하고 내가 비즈니스 하는데 이 특허권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사실 이런 권리들은 별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스타트업 시작하셨잖아요. 비즈니스를 시작하신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하고자 하는 돈을 벌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기여를 하는 거고. 그랬을 때 내가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면 돼. 그걸 내가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이 특허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그런데 보면은 내가 이 사업에 성공하려고 그러면 필요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내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 내가 물건을 잘 판매할 수 있다 할지, 아니면 내가 마케팅을 아주 잘할 수 있다 할지, 다양한 것들이 있고, 아니면 내가 돈을 잘 끌어올 수 있다 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 특허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 내가 물건을 판매하고자 했을 때 판매하고자 하는 그 경쟁 제품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게 직접적인 경쟁 제품이든 간접적인 경쟁 제품이든 그 경쟁 제품과 관계에 있어서 내가 경쟁 우위를 갖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특허는 그런 경쟁 우위를 갖기 위해 여러 수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허나 상표는. 그것을 전면적에 놓고 생각하시면 내가 특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이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부분은 기술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큰 오산입니다. 내가 좋은 기술 가지고 제가 그동안 특허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좋은 기술을 얼마나 많이 만나봤겠습니까? 그 좋은 기술이 왜 성공 못하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제가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오히려 사업이 더 좌우되고 오히려 쉽게 이야기해서 어느 시점 가면 돈에 의해서 좌우돼요. 어느 시점에 가면. 그런 것처럼 기술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특히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특허가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특허가 있어도 그래요. 마지막에 그 순서로 따졌을 때 마지막에 순서에 있는 어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빨리 물건 하나 팔아가지고 통장에 돈이 꽂히는 그게 중요해요. 다른 와가지고 굉장히 화려한 이야기들 하잖아요. 글로벌 진출해가지고 누가 어떻게 했다더라 그런 화려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 그런 것 있다 하고 넘어가시고 지금 당장 우리는 당장 생각하셔야 될 것들은 뭐냐면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최대한 빨리 매출이 나와서 통장에 꽂히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돼야 그 다음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게 안 되잖아요.
굉장히 좋은 좋은 어떤 기술도 내가 정말 이것만 지나면 잘할 것 같은데 그걸 지나기가 어려워요. 그게 돈이 있어야 그걸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수단들 중에 마지막에 어느 하나라고 생각하시고서 특허를 약간 한 발 떨어져서 보시면 상표를 한 발 떨어져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 점 하나만 이해하고 가셔도 오늘 여기 오신 보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이것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내가 특허나 상표 하면 이거 돈 많이 들거든요. 돈 들어요, 돈. 돈 많이 들어서 해야 되는데 정말 이거 했는데 내가 어떻게 활용해야 의미가 있잖아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다음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전쟁무기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권리의 효력은 어떻게 나타나요? 소송을 통해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소송 전까지는 그냥 겁주는 걸로 뻥카야 한마디로 뻥카. 소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소송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삼성전자처럼 소송만 전담하는 사람이 있으면 있는 경우는 오케이예요. 근데 나 당장 물건 하나 팔아야 되는 사람이 소송한다고 얘 쫓아다니고 하면 비즈니스가 제대로 될까요? 제가 보면 제일 안타까웠던 경우가 뭐냐면 아주 좋은 비즈니스인데 소송을 시작해가지고 소송에 이겼어요. 근데 그 사이에 비즈니스 망가져 있어요. 제일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금 그런 말씀 드리는 거 가능한 저는 제 고객들하고 최대한 소송 안 가는 방향으로 보통 이야기를 해요. 물론 소송 가면 저는 제 비즈니스는 소송이 사실은 제 비즈니스긴 해요. 그게 가장 돈이 많이 되고 저 같은 사람만 배불리는 일이에요. 그거 하나 꼭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이제 특허 같은 경우 뭐냐면 방금 이야기했던 사용하고냐 못하게 하느냐 이제 비즈니스를 지키느냐 그런 관점 이야기가 있는데 특허의 문헌을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특허 안에 보면 이게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다이슨 선풍기거든요. 다이슨 선풍기 특허 안에 있는 도면이에요. 이 정도면은 엔지니어적인 어떤 감이 있는 분들은 아마 똑같이 다 거의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심지어 상세한 설명까지 있어요. 특허 찾아보면 그 안에 상세한 설명까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제품을 개발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기존에 가끔 보면은 어떤 말씀하냐면 이게 세계 최초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어디 가서 그런 말 함부로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어디 가서 프레젠테이션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세계 최초라고 얘기하는 순간 저도 이제 심사위원으로 많이 가는데 심사위원들이 딱 앉아 있다가 스타트업이 왔는데 막 이야기하면서 이거 세계 최초입니다 이야기 그 순간 딱 넘겨요. 왜 그러냐면 세계 최초가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 내가 세계 최초를 갖고 있는 건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세계 최초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시장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항상 조심하셔서 하셔야 돼요. 하실 때. 그런데 이제 설령 내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잖아요. 새로운 제품을 만들 때 벤치마킹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출발점은. 항상 남이 여기까지 와줬으면 거기서 출발하면 되지. 내가 꼭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어떤 표현을 쓰냐면 히말라야 에베레스트산 등반하는데 베이스 캠프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쟁사가 고민했던 거 실제 제품이 이렇게 사진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 잘 활용해서 제품 개발했으니까 특허가 이렇게 활용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데들은 특허를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문제는 이 특허를 내가 어떻게 피해가면서 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작업들 별도의 작업이 필요한데 그 작업은 내가 나 혼자긴 아마 힘들 거예요. 이런 작업을 도와주는 것 특허청에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활용하시면 제가 이제 그런 업무 전문적으로 했었었는데 그런 사업을 이용하시면 제가 봤던 것들 중에 그게 안 됐던 일이 거의 없었어요. 한두 개 빼놓고는 거의 그런 것들이 극복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원래 특허권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런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경쟁사들이 이렇게 많은 경쟁 제품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 내 사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소송하는 것보다 이럴 때는 내가 만약 설령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뻥카를 날려서 경고장만 날리는 어떤 그런 방법을 쓰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더 걱정해야 될 거면 이런 것들이 나오면 내가 빨리 물건을 빨리 하나로 더 팔아야 되겠구나. 시장에 빨리 우월적인 지위를 빨리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 그런 고민을 해야지 뭐 소송하겠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게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변리사하고 상담할 필요는 있어요. 상담하시면서 거기에 최적의 전략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필요할 수도 있는 경우도 전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전문가하고 상담하시고 최소한 내 입장에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내가 아까 방금 이 다이슨 선풍기 보고 만들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걸 보고서 이렇게 개량한 거거든요. 개량해서 만들었을 때 혹시 이런 특허들 때문에 사업 못하게 되는 일이 없는지 그걸 보시면 그런 걸 준비해 그런 관점에서 특허를 이 방금 두 가지 말씀드린 거 원래는 특허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방향이 활용처입니다. 다음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여기서부터 되게 오히려 더 현실적인 거예요. 뒷부분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특히 이런 경우도 지금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업 시작하기 전에 관련 특허 다 찾아보고 문제된 게 있나 없나 사업적 위험성을 다 검토하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하는데 막 몇 억 들 수도 있는데 언제 그거 다 하고 합니까? 물건 하나 그럴 때 있어 물건 제가 혹시 잘못 눌렀나 혹시 모르겠나 봐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저도 이제 인터넷 쇼핑 많이 해요. 쇼핑하다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보죠. 특허받은 기술력, 특허받았다고 하고 뭐 특허받았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유사한 제품 여기는 특허받았다고 이렇게 없어요. 사실 전 지금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특허받았다고 하는 게 별거 아니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하지만 그런 것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클릭할 때 비슷한 케이스 이쪽으로 클릭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 고객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고객한테 맞춰줘야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가 돈 번 만약 여기에다가 이거 하나 박아가지고 물건 하나라도 더 팔 수 있다. 오케이예요. 충분히 그 자체로 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한 전략 중 하나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이런 특허 만들려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뭐 특허 하나 만들려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잖아요. 아이템에 따라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만드는 특허에 제대로 된 기업들이 아주 큰 기업들이 하는 특허들 이외에 일반 기업들이 하는 특허들 중에 한 80% 정도는 거의 그냥 제가 만드는 특허들이에요. 이게 두 줄, 세 줄 가지고 가고 특허 만들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만들어달라고 그러면 같이 앉아서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좋을지 몇 마디 이야기를 해보고 저희가 자료 조사하고 이렇게 이것저것 해가지고 특허 거의 그러니까 만들다시피 하는 케이스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것처럼 사실 특허 자체가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거 하나 박아놓음으로써 내가 물건 하나 더 팔 수 있다면 오케이. 근데 내가 이런 거 특허나 상표 해봤자 이런 거 벌써 이런 목적 달성할 수 없을 것 같다. 굳이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관점. 이것도 보면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기에 보면은 막 여기 지금 막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있잖아요. 대단한 이야기들. 하지만 실제 특허에는 그거하고 관계없는 내용으로 특허가 돼 있어요. 그거하고 관계없다기보다 제목은 있죠. 뷰티 디바이스 동작 방법에 대해서 제목은 잘 맞추는 나머지 세부 구성은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내용들 나오지도 않아요. 이런 관점이 그래서 특허를 보실 때 약간 제가 처음부터 사실 제가 이렇게 특허를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저는 그 특허를 비즈니스 관점에서 바라보라고 말씀드리는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특허가 정말 전쟁 무기에서 정말 필요한 그런 영역이 따로 있고 그 부분은 나중에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고민하셔도 되지 않냐는 취지의 말씀이고 이런 관점에서 마케팅 용도로 활용하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만나면서 다양한 고객들을 만날 거거든요.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는데 사실은 그 고객들이 꼭 내 물건을 사는 사람만 고객이 아니에요. 내 물건을 사는 사람만 고객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 자금 받으려고
저 어디 가서 발표하고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시는데 그 발표하러 갔을 때 앉아 계신 분들 있죠. 그분들도 고객이고 내가 투자를 받아야 돼. 그럼 투자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 투자자들도 고객이고 그리고 여기 인천 IT 센터에서 내한테 어떤 무슨 지원을 해줘요. 지원을 해주잖아요. 예를 들면 특허 출원하는데 지원해주고 마케팅하는데 지원해주고 전문가 컨설팅도 도와주고 이런 자리도 만들어주고 하잖아요. 그분 내 담당자는 내 고객인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고객들한테 내가 어떻게 최대한 고객들이 원하는 바를 가장 중요한 거 그거잖아요.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그것을 고객한테 전달해 주는 거 그거잖아요. 그 사이에 만나는 고객들한테 아주 잘하셔야 돼요. 현재 보기에는 내가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언제든지 바뀝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 그래서 이 투자자들도 볼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뭘 보냐면 투자자들이 비즈니스 아이템을 1번으로 볼 것 같죠? 안 그래요. 사람을 1번으로 봐요. 사람을. 투자자들은 사람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내가 투자를 보여줄 때도 그런 것들 보여주는데 근데 이제 그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는데 그 고객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 특허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 거의 없어요. 방금 마케팅 측면에서 그 특허를 활용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람도 그게 큰 차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이 특허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어디 과제 발표를 갔더니 어떤 심사위원 한 분이 앉아서 심지어 이런 걸 갖다 특허 출원도 안 하고 발표하러 왔냐고 허통치는 사람이 심지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싸우는 게 아니라 심사위원들 그런 것들 심지어 그런 것들도 보는구나.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냥 나는 준비하면 거기에 대응해 주면 돼요. 이거 그런 거 할 때는 있잖아요. 특허 출원만 하면 돼요. 특허 출원해놨습니다. 출원은 있잖아요. 내가 조금만 스터디하면은 내가 조금만 찾아보면 3만 몇천 원만 주면 특허 출원도 할 수 있어요. 3만. 그래서 그런 경우 있으면 그냥 그런 경우도 심지어 명세서도 안 만들어도 되고 내가 PDF 있잖아요. PDF 하나 만들어가 거기에 넣기만 하면 특허 출원 이제 뭐 저희는 가출원이라고도 하는데 그래도 그 특허 출원 번호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특허 출원일이 잡혀요.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나는 이미 이래 특허 출원해놨습니다. 아니면 그 발표할 때 출원 번호 적어놓고 이미 출원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출원해놓고 그 1년 안에 보완해서 상세한 내용 만들면 되거든요. 그 부분.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도 고객들한테 맞춤으로 고객이 원한다면 그리고 투자를 받을 때도 그 출원을 아까 이렇게 출원 번호 같은 걸 쓰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거 일일이 들어가서 또 찾아보지 않나요? 그렇게 대충 출원하고 나서 1년 반은 공개가 안 돼요. 그래서 나 아니면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저기 아는 사람 있어도 그거 절대 안 봐요. 그리고 만약 그 전문가가 그걸 찾아보자. 전문가는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끔 저 갔을 때 옆에서 막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제가 얼굴이 붉어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분이 있는 걸 어떻게 해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1년 반 동안은 비공개 상태라서 나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명칭이 중요해요. 명칭. 내가 하고 있는 것들과 어떻게 하면. 그리고 이 이야기도 앞으로 이제 사업 제안서 같은 거 많이 내실 때 명칭이 한 50%입니다. 명칭을 잘 적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명칭을 그 고객들이 그 앉아 있는 사람들이 현재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한참 관심이 가고 있는 것들, 내 것들과 어떻게 매칭시키면서 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 중요하기 때문에 명칭 정할 때 굉장히 신경 써서 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들도 투자 받을 때도 특허를 봐요. 특허를 보는데 이제 단계마다 좀 다르긴 하거든요. 단계마다 이게 뒤쪽으로 가면 되게 이제 특허를 중요한 정말 저 같은 전문가들 불러다 놓고 상세 분석하면서 보는데 이 앞 단계에서는 특허 있냐 없냐만 봐요. 있냐 없냐만 거의 여기서 이런 것도 신경 쓰면서 사업을 하는구나 그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처음 단계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활용하고 그런 관점에서 특허가 또 활용될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특허가 또 중요해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이제 투자 받을 때 있잖아요. 아주 시작 단계면 이야기가 다른데
약간 어느 정도가 이제 이런 계곡들이 오잖아요. 그런 데서는 지금 돈이 없는 상태인데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내가 투자자들한테 자산이 될 만한 걸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잖아요. 제일 좋은 자산은 뭐냐면 내가 매출을 얼마를 찍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부터 계속 매출 이야기하면 앞으로 끝까지 매출 이야기만 할 건데 매출 얼마 찍었습니다가 앞으로 매출 얼마를 올리겠습니다. 투자하는데 가장 좋은 저 설득 포인트거든요. 근데 그게 되면 내가 거기 왔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왔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혹시 이제 특히 기술이 특징인 어떤 그런 비즈니스인 경우에 특히 해당되는 건데 내가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술들을 특허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방금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상 내 비즈니스가 무언가하고 항상 생각해야 돼. 나한테 정말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그런 거 매칭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자금 측면에서도 우리 이제 기보가 있고 신보에서 이렇게 받을 수 있잖아요. 이때도 특허를 봐요. 특허를. 근데 이때 특허는 초기 단계에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그분들도 이렇게 특허 전문가들 안에서 잘 몰라요. 특허를 가지고 있기만 해도 돈을 아마 1억 정도까지는 아마 쉽게 빌려주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도 그 기관들도 위에서 실적을 챙기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빌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특허가 제대로 있는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고 이런 자금 초기 자금 하는데도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돈들은 빌리는 거잖아요. 빌린 걸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 이게 특허를 이야기할 때 이제 방금 이야기한 이제 투자나 이제 신분 여기 돈 빌리는 이야기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자금 특허를 활용해서 자금하는 한 세 가지 좀 보통 자금이 세 가지 정도 자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투자 자금은 자본이잖아요. 내 투자자로서 사업 파트너로서 같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처럼 빌리는 거고 그 다음이 뭐냐면 우리들이 항상 지금 활용할 수밖에 없는 정부 자금을 잘 활용하는 거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항상 그걸 생각을 해요. 정부 자금 받으면 되게 귀찮게 해요. 되게 귀찮게 해요. 근데 정부 자금 받을 때 그 귀찮게 하는 걸 갖다가 지금 당장 조금 귀찮게 한다고 해서 대응을 소홀히 하게 하고 하면 그게 나중에 어떤 형태로 돌아오거든요. 그런 것들 가는 건 잘 대응을 해주시는데 안 받고 사업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부터 매출 이야기 하는 게 매출이 나오고 하는데 지금 매출을 올리는데 정부 자금 받아가지고 그거 대응하고 하는 그 시간도 아깝거든요. 매출이 나기 시작하면. 그런데 이제 지금 사용해야 된다고 사용해야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사용해야 되고. 그런 거 할 때도 사실은 하다 보면 나중에 결과물로 실적 그 사람들은 결국 정부 자금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뭐냐면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부 돈으로 하잖아요. 그럼 그분들도 실적을 보고를 해야 돼요, 위에. 실적을 보고해야 되는데 실적 챙기는데 지원 받으러 와가지고는 막 주기만 하면 다 해줄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지원 받고 나서 내가 바쁘니까 대응 못 해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 굉장히 곤란하게 돼요. 그럼 나한테 어떤 거 있어요? 다음에 좋은 기회가 올 때 나한테 이야기하고 싶지 않겠죠. 그런 것들을 할 때 챙기는 것 중에 하나 특허도 챙기거든요. 특허도 실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적으로 특허가 필요하다면 또 하나 출원해가지고 출원 실적 올려주고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특허가 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어요. 특허는 원래는 내가 내 비즈니스 경쟁자를 갖다가 배제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원래 사용하는 게 원래 기본적인 목적이지만 그 외에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케팅 목적, 자금 위한 목적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아까 이제 특허 자체가 돈이 되는 케이스도 사실은 있어요. 그 부분은 저는 이제 그런 일 중심으로 많이 하긴 하는데 그 부분은 오늘은 회사가 심지어 코닥 같은 회사도 디지털 카메라로 망했잖아요. 하지만 특허 팔아가지고 돈 굉장히 많이 챙겼거든요. LG전자도 휴대폰 사업 접었잖아요. 특허 팔아가지고 돈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회사들을 위한데 우리는 지금 당장 이야기는 아니어서 향후에 우리 비즈니스 아이템이 기술적으로 관련되고 그런 것들 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그때 다시 한번 전문가하고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방금 특허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특허, 상표, 실용 그런 목적들은 있잖아요. 꼭 특허가 아니어도 상표가 아니어도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되기만 하면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안 되면 방금 이야기한 거 디자인권이라고 또 받아두시면 디자인권 되게 쉽거든요. 받아두시면 거기에 디자인권 받았다고 써놓으면 사람들 잘 몰라요. 특허가 뭔지 디자인권이 뭔지. 여기도 뭐 있나 보다 하고 이제 그런 심리적인 어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내 비즈니스 성격에 맞는 걸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양한 IP들이 있을 수 있는데 특허, 뭐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보통 우리 만나는 게 이제 보통 이런 걸 거거든요. 이런 것들 만날 텐데 여기 특허하고 실용신안은 구분이 있는데 특허하고 실용신안이 기술에 관한 거, 디자인은 외관 모양에 관한 외관의 물품 외관 디자인에 관한 거, 상표권은 이제 우리가 아는 브랜드에 관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지금 생각하셔야 될 게 지금 테슬라 자동차잖아요. 테슬라 자동차에 다양한 기술들이 구현됐잖아요. 그런 기술들이 다들 특허가 되고 실용신안이 될 수 있어요. 여기 하나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게 뭐 특허하고 실용신안하고 있어서 내가 특허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실용신안을 등록받으면 되겠다 뭐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고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 특허나 실용신안에 등록받고 나면은 발휘할 수 있는 힘은 똑같아요. 상대방은 소송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해서 돈을 받을 수 있고 상대방 사업을 못하게 할 수 있고 그런 부분 똑같기 때문에 특허청에서도 그런 것들 이 두 개 차이를 거의 안 둬요. 옛날에는 좀 뒀었는데 요즘은 거의 차이를 안 둔다고 특허하고 실용신안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실용신안은 기간만 10년으로 기간만 짧아요. 그래서 굳이 실용신안을 할 필요가 없어서 저는 거의 특허로 해요. 그리고 아마 특허청에 내는 관람료가 조금 싸긴 할 텐데 그게 전체 비용에서 큰 의미가 없어서 이렇게 합니다. 단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해외 출연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해외 출연. 특히 중국 출연, 비즈니스 하다 보면은 중국 출연이 필요한 케이스가 있어요. 중국은 특허하고 실용신안이 완전 달라요. 아니, 더 기술에 관한 거긴 한데 실용신안의 의미가 확실하게 있어요. 어떻게 있냐면은 중국은 실용신안을 물품의 형상이나 외관이나 그런 것들로 관련된 대상이 필요하긴 한데 실용신안은 무심사로 등록을 해줘요. 그냥 형식적 조건만 검사해가지고 이게 대상이 되네 하면 등록을 시켜주거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은 소송도 할 수 있고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단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이 무효를 시켜야 되는데 무효시키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보통 특허는 여러 개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 개 서른 기술과 조합해가지고 여러 개 짜집기 해서 구현이 될 수 있으면 특허를 안 해주거든요. 진보성이 없다고 해서. 근데 실용신안은 똑같은 게 두 개가 거의 유사한 게 있어야 무효를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실용신안이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비용도 뭐 조금 더 저렴할 거고 그래서 가능하면 할 때 중국에 혹시 특허 출원할 일이 있으면 물품의 형상 외관이나 뭐 그런 것들과 관련된 것이라면 실용신안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참고로 그래서 저희 이제 중국 대리인하고 동일한 내용 가지고 진행하는 거니까 저는 저 중국 대리인하고 협의를 해서 특허 비용하고 실용신안 비용은 특허 쪽에 내는 비용만 받고 진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어차피 두 개 같이 출원할 수 있거든요. 특허하고 실용신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실용신안은 의미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실용신안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디자인권은 우리 지난번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디자인권도 굉장히 강력해요. 똑같아요. 또 유사한 디자인이 있으면 상대방이 사용 못하게 할 수 있으니까. 단 디자인권은 회피할 가능성들이 되게 커져요. 모양을 조금만 바꾸면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것도 약간 꼼수가 있는데 특허를 하겠다고 들고 왔어요. 근데 보니까 형상 자체가 특징이 있어요. 근데 형상 자체가 특징이 있어도 특허가 되기가 애매한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형상이 있다고 조금만 바뀌는 그런 케이스. 근데 이 제품을 이렇게 사용하려고 그러면 이 형상 말고는 사용하기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아. 그런 경우는 특허 대신에 디자인권으로 이건 꼼수예요, 꼼수.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디자인권이 사용될 수 있다. 원래는 디자인권은 어떨 때 의미가 있어지냐면 우리 애플하고 삼성하고 너무 오래된 이야기긴 한데
특허 소송할 때 삼성은 특허를 중심으로 싸웠고 애플은 디자인권 가지고 소송을 하고 애플이 이긴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애플이 그 모양의 스마트폰 가지고 시장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잖아요. 수요자들이 보세요. 이 애플폰이 그래서 이미 이 모양의 디자인이 굉장히 좋다는 인식이 소비자한테 이미 있는 거기 때문에 후발주자가 따라갈 때 그 모양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비슷한 디자인은 원래는 그 이전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플 아이폰 나오기 전에 우리 옴니아라 그래 스마트폰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런 류의 비슷한 디자인이 이미 있었지만 애플에서 약간의 변함을 줬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기준 가지고 되게 쉽지 않는데 그게 인정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자체로서 애플이 시장을 만들어가지고 시장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손을 안 들어주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어. 사실은 그런 부분은 상표하고 연결되는 기능이긴 한데 디자인권에서도 그렇게 됨으로써 후발주자가 이 제품을 팔려고 물건을 잘 팔려고 하면 그걸 베껴야 잘 팔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정말 디자인권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디자인 말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디자인권 쉽게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상표권은 조금 이따 자세히 좀 설명드릴게요. 디자인권 같은 게 이렇게 모양 같은 게 이렇게 다양한 이런 것들이 디자인권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만드시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판매하고 있는 것들이 디자인의 특징이 있는 거면 디자인권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 여기에 자료를 여기 뺀 것 같은데 창작성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라 그러면 창작성이 있는 그러면 저작권으로 보호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저작권. 그래서 혹시 디자인 외관 형상의 아름다움에 특징이 있는 거고 내가 이걸 예를 들면 뭐 액세서리나 뭐 그런 것들 형상 자체의 특징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창작성이 들어가 예술성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저작권은 디자인권은 사실 돈이 상당히 들거든요. 이것도 출원해서 등록할 때까지 한 100만 원 가까이 들어요. 특허에 비해서 훨씬 적게 들긴 하는데 토탈은 100만 원까지는 안 될 텐데 상당히 들어가는데 저작권 등록하는 것은 저작권은 등록 안 해도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거긴 해요. 근데 이제 이걸 소송에 활용하려고 그러면 그리고 내가 외부에 가서 저작권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보여주고 하는 측면에서 구글에서 아니면 네이버에서 저작권 등록 방법 치시잖아요. 쉽게 등록할 수 있어요. 말이 표현 조금 어려우시긴 한데 그걸 보시면서 뭐 샘플도 보고 따라하시면 충분히 이것은 저희한테 의뢰하실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직접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내용에서 그렇게 등록해 놓으시면 뭐 디자인권 등록 받아가지고 우리 뭐 쓰듯이 우리 이렇게 저작권 등록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외부에 어플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상표권. 이제 상표권들이 있는데 지금 상표가 보면 이 제품들 각각의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이 제품들이 이런 것들이 상표인 거잖아요. 뭐 아시겠지만 BI가 있고 CI가 있고 BI가 있어요. CI는 회사의 우리 보통 상호라고 이야기하죠. 상호에 해당하는 그거고 그다음에 동일한 상호지만 테슬라도 지금 테슬라라고 하는 상호 아래 이런 브랜드 명칭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게 BI인 거죠. CI하고 BI는 이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테슬라라고 하는 다양한 상표가 있는데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군 중에 각각의 제품에 이렇게 브랜드가 들어갈 수 있는 거. CI와 BI. CI와 BI 정하는 것도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는 이런 방식으로 뒤에 명칭만 바꾸면서 가는 그런 방식을 썼어요. 사실은 상표권이 굉장히 오히려 특허권보다도 비즈니스는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요. 특허권은 복잡하잖아요. 어렵고 길고. 근데 상표는 아무래도 그렇게 비교적 훨씬 더 쉽고 우리가 하기도 접근하기도 좋고 보고서 유사한지 안 한지 일반인이 판단하는 기준으로 많이 판단하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표가 중요한데 상표는 뭘 보호하는 거냐면 특허는 누군가가 창작을 해가지고 창작해 놓은 것을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창작해가지고 그 누군가 오리지널들을 보호해 주는 건데 상표는 오리지널들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수요자들한테 많이 사용돼서 많이 판매되어서 수요자들한테 어떻게 인식되어 있는지 그걸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장에는 수요자가 소비자가 물건을 사러 갔을 때 나는 이 물건인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물건이 비싼 게 있었고 이걸 잘못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보호해 주는 게 상표예요. 그걸 보니까 사용자를 그러니까 소비자를 보호하는 게 상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상표권자보다도. 그런 관점에서 상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지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어떤 제품에 어떤 상표를 붙여서 팔잖아요. 파는데 혹시 내가 시장에 물건을 팔았을 때 이미 등록증 상표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있어서 혹시 나중에 나한테 와가지고 저 상표 사용하지 말라 아니면 사용하면 침해 뭐 돈 내놔라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첫 번째 위험한 국면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 뭐 그런 국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도 물건을 만들어 파는데 누가 내 거 갖다 뺏기면서 상표까지 똑같이 갖다 뺏기잖아요. 그러면 당장 수요자를 살 때는 그 상표를 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령 모양이 조금 달라져도 그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또 다른 비싼 제품인가 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 판매하는 제품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두 가지 필요한데 두 번째를 위해서 내가 권리를 가지려고 그러면 상표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아야 상대방에게 못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보통은 그러니까 내가 상표를 사용하고만 있고 등록해 놓지 않잖아요. 그러면 누가 사용한다 하더라도 내가 못하게 하기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테슬라 이런 것들처럼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 제품 말고도 누구나 다 아는 상표다. 그러면 이제 뭐 구제받을 방법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있긴 한데 그리고 유명하지 않은 상표에는 내가 상표로서 구제받을 방법이 없게 돼요. 그래서 내가 상표 가지고 권리를 행사하려고 그러면 상표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는 게 꼭 필요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최근에 똑같은 이제 경험을 했어요. 근데 저희도 회사에서 이제 주로 서비스가 해외에서 주로 이용이 되다 보니까 그런 홈페이지는 모두 다 이제 한국보다는 이제 해외 쪽으로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타 회사가 그 품목도 다르고 그런데 이제 품목이 달라요? 달라요. 근데 상표의 이름이 똑같으니까 너네가 이거를 내일까지 쓰지 마. 이렇게 이제 통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되게 당황했어요. 근데 저희는 아직 제품은 이제 개발 단계였고 매출이 발생되지 않는 상태여서 그런데다가 제가 이름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쉽게 이게 오퍼레이션이 가능했는데 다음에 이런 문제가 해외에서 이제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의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로는 이걸 출원하고 등록을 진행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서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매체가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조언해 주시면. 일단 그런 경우 있을 때 전문가하고 상담하셔야 돼요. 방금 케이스는 굳이 안내를 될 수 있는 케이스일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 상표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그 동일한 상표라고 하더라도 누군가 책상에 등록해 놨잖아요. 그러면 이 포인터에 누군가 그 상표를 사용하잖아요. 이 경우는 문제가 안 돼.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표법은 수요자가 그걸 보고서 오인운동할 수 있을지 없을지 기준으로 판단이 돼요. 누가 책상에 뭐 한샘이 있는데 이거 여기다 한샘 붙였다고 한샘에서 이거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거하고 뭐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이 신용을 여기에서 사용할 가능성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소송 가면 귀찮으니까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아니면 그랬을 때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이긴 하거든요. 그럴 때. 그래서 뭐 쉽게 좀 처리하셔서 다행인데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전문가하고 상담하시면 좋고 직접 상담이 어려우시면 이런 센터 같은 데 문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 해외는 코트라 있잖아요. 코트라에서 그걸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코트라 쪽에 연락해가지고 해외에 그런 부분들 문의하시면 혹시 이제 소송까지 갔을 때는 해외 변호사들도 연결해주고 일정 비용도 지원해주고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특허도 마찬가지고 이 지식재산권은 내가 권리를 행사하고 싶으면 그 나라에 권리가 있어야 돼요. 그 나라에 권리가 있어야 돼서 권리를 행사하고 싶은 나라에 권리를
저 출원해서 등록 받는 게 비용이 들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보통 이제 내가 직접 그런 경우에 보면은 해외만 출원하고 국내는 출원 안 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을 거거든요. 그런 경우 국내 출원하시면서 변호사님하고 상의를 하시면 해외 출원도 해야 된다 어떻게 하냐면 그분이 그런 부분들까지 알려주시고 하실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해외는 비용이 사실 좀 훨씬 많이 들긴 한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또 뭐 실사용 증명까지 해야 돼요. 미국은 사용주의가 있어서 내가 사용하지 않을 거면 상표만 출원해놓자 그걸 인정을 안 해줘요. 사용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상표증이 나와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 그것도 근데 비즈니스 아이템이 물건을 판매하고 그런 거면 또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그 사전에 대신 그런 건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 이런 상표가 등록된 게 있는지 없는지 검색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최소한 검색을 해보고 있는지 없는지는 보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리스크를 최소한 절반 이하로 줄이고 가는 거니까 그런 식의 좀 절차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특허 뭐 검색 이야기 했는데 그거보다 이제 상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상표는 지금 상표를 만약에 이제 출원해서 등록받고 싶다 하면 지금 이런 내용도 좀 중요해요. 하냐면 내가 어떤 상표를 사용할 것인지 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칭이 될 수도 있고 로고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영역에 사용할 것인지 어떤 영역에 사용할 것 그걸 정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뭘 봐야 되냐면 이 상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사과라는 제품에 사과라는 명칭을 누구한테 독점을 시켜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다른 사람이 무슨 사과 쓰면 못 쓰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의에 누군가한테 독점시켜주면 안 되는 그러니까 뭐 보통 명칭이랄지 일반적으로 쓰는 명칭이랄지 그 명칭을 이해 누구나 그 제품을 이야기하는 걸 아는 그런 관용 명칭이랄지 아니면 산지나 뭐 그런 것들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들 뭐 그런 것들 상표 등록을 안 해줘요. 그래서 상표 정할 때 근데 이제 욕심은 상표를 만드시는 입장에서는 사람들은 쉽게 인식시키고 싶어서 가능한 한 이 경계를 타고 싶어 하긴 하거든요, 보면. 근데 그러면 상표 등록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 점 하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애플이 등록되면 표장 때문에 그래요. 네? 애플이 등록되고. 애플이 등록된 건 표장 때문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것 때문에 되는 거예요. 애플 등록 받을 당시에는 애플은 사과잖아요. 사과하고 컴퓨터는 다르잖아요. 영역이. 그러니까 이게 사과의 보통 명칭이지 컴퓨터의 보통 명칭은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제품이 오렌지라는 브랜드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 뭐 제가 알기로 그 오렌지라는 제품이 아니라 다른 제품이니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기업명이 보면은 AI가 많이 있는데 네. 그런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까? 이제 그건 뭐냐면 지금 어떤 측면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그것만으로 이루어졌을 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과만을 해서 사과 제품에 사과를 이렇게 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 할 때도 예를 들면 뭐 금정 사과 뭐 그렇게 붙일 수 안동 사과 그렇게 붙이잖아요. 안동 사과로 상표를 출원을 하지. 만약에 우리가 출원하지 사과로 출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과로는 안 될 건데 안동 사과하면 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판단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럴 때 사과는 빼놓고 판단을 해요. 판단할 때 사과를 제외해 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근데 사과만 있으면 사과를 제외하니까 상표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등록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유사 barcode와 유사한 그런 로고로 제품이 나왔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완전 틀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약간의 변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꼼수가 있긴 있을까? 지금 혹시 질문 주신 분이에요? 네? 혹시 사전 질문 주신 분이에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예, 지금 뭐냐면 그 부분도 설명드리면 이게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게 상표 같은 경우 상표 심사가 상표 출원을 하잖아요. 그럼 심사 의견이 와요.
심사위원 의견이 날아오면 크게 대부분 다른 것도 여러 가지는 별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와요. 하나는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이미 등록된 상표 아니면 출원된 상표 유사해서 상표 등록을 안 해주겠다는 게 하나가 오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표의 명칭과 명칭의 도통 명칭 같은 것처럼 상표가 아주 유사한 그런 내용 그만으로 되어 있는 상표 그런 경우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케이스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 두 번째 케이스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 단어가 비슷한데 예를 들어 꿈이라는 단어가 비슷한 거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뭐냐면 거기에서 보면 아까 제가 기준을 복잡하게 볼고 유사금 코드는 동일하니까 뭐 이야기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유사금 코드는 동일하니까 재증상품 상관없이 이제 상표만 보고 판단해 보면 상표를 보고서 결국은 수요자가 보고서 이게 오인 운동이 생길 수 있는가 없는가를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해도 예를 들어서 A, B, C, A 플러스 B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A가 선행 상표가 이미 있는 거 유사해요.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그 A라는 게 A가 뭐 어떤 특별한 뭐 업화 뭐 이런 느낌의 그런 단어가 아니라 공동사라든가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 그쵸. 이제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네. 그 뭐냐면 거기서 이제 결합 상표라고 이야기하는 상표가 A하고 B하고 안동 사과처럼 안동하고 사과하고 결합되어 있어요. 이제 결합 상표라고 그러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그 제품과 관련된 명칭 있잖아요. 그건 제외하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안동 사과할 때 사과는 제외하고 안동하고 누군가 출원한 아니면 누가 사용하고 있는 상표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혹시 내가 출원한 상표가 A하고 B하고 결합되어 있는데 A하고 B하고 결합되어 있는 C가 있어요. 그러니까 A, B, C가 있는데 극복하는 방법 중에 그러니까 저희가 의견서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표 출원 다른 상표도 관련된 지정 상품의 그 비슷한 명칭들 쫙 검색해봐요. 검색해보면 혹시 그 유사하다고 이야기했던 명칭이 많이 쓰이고 있는 명칭이다. 두 개 정도면 어려워요. 그게 심사관이 실무적으로 심사할 때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 이 업계에서 이 지정 상품과 관련해서 이게 많이 쓰이는 상표인지 아닌지. 안동 같은 건데 안동이 두 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심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할 때 한 4개 내지 5개 이상은 이미 선행 상표가 있어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상표에서 이게 거절시킬 수 있다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조금 있다가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주면서 한번 저 질문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여기서 혹시 컴퓨터에 작동되죠? 한번 그거 띄워놓고 잠깐 같이 한번 볼게요. 그 부분. 컴퓨터 띄워서 같이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나와 있는 상태여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가 만약 그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앞에. 선행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게 뭐가 무섭냐면 잘못하면 형사가 걸릴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되게 걱정되거든요. 사실. 네, 형사 문제가 이게 무서운 게 특허나 상표 이런 것들 문제가 되는 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게 일단 1차적으로 심사 결과가 한번 나온 거잖아요. 특허청에서. 심사 결과가 나서 그런 것들이 근거가 될 수 있어서 잘못하면 상대방이 형사 문제까지 가져가면 경찰서 가야 돼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주의해서 하셔야 되고. 2월인가 3월달에 넣었는데 보통 이렇게 심사는 기한이잖아요. 예. 그동안 문제 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문제 되고. 그 사이에 네. 그런 일 종종 있어요. 이따 조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볼 때 보면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뭘 해봐야 되냐면 혹시 내가 상표를 출원하고 싶은데 이 지정 상품과 이 상표 관련해서 유사한 게 있는지를 선행 상표가 있는지를 할 때 찾아봐야 돼요. 이걸 찾아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상표가 등록될 수 있냐 없냐도 중요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데 선행 상표가 사용을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출원 전에 봐야 되는데 애매한 케이스들이 가끔 있어서 피해들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끔 보여드릴게요. 이제 검색은 키프리스에서 검색하시면 돼요. 키프리스 치시면 상표 이걸 누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누르시면 이 상표에 보통 여기에 그냥 자기 상표 명칭이 있잖아요. 한번 쫙 먼저 넣어보시면 돼요.
넣어보시면 없으면 문제 별로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넣으실 때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유사하다고 생각한 변형례를 더하기로 해서 여기 더하기하고 곱하기가 있는데 더하기로 해서 여러 개를 같이 넣어줘야 돼요. 이 키프리스가 문제가 뭐냐, 유사한 것은 못 걸러줘요. 저희들이 쓰는 이제 유료 데이터베이스는 유사한 것까지 다 걸러주거든요. 다 걸러주는데 키프리스 유사한 걸 못 걸러서 내가 여기다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국 명칭 있으면 영어도 쓰고, 그 영어도 이렇게 한국이나 영어도 아까 내가 생각이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더하기하고 다 넣어주면 여기에 그렇게 검색했을 때 없으면 별 문제가 안 되고, 근데 그때 찾더니 막 이렇게 쭉 뜰 수 있거든요. 미샤만 갖고 친 거예요. 미샤만 갖고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때 이제 세부적인 검색이 좀 필요해요. 세부적인 검색이. 세부적인 검색이 왜 그러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상표가 있어도 동일한 상표가 있어도 지정 상품이 달라지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용 영역이 다르면 문제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세부적으로 검색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 중에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이제 그다음 먼저 뭘 해보시냐면 1차적으로 상표 명칭하고 아까 더하기 해가지고 만들어놓은 상표 명칭 그대로 두고서 여기에다가 상품 명칭 있죠. 여기에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상표 명칭을 더하기로 해서 몇 개 한번 적어 넣어보는 거예요. 쳐봐가지고 쭉 찾더니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래도 나오면 이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게 아니다. 그래도 안 나온다. 그러면 사실은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사실 그 이상은 조금 더, 원래는 명칭이 유사해도 이 유사공 코드가 다르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놨냐면, 아까 정확하게 유사공 코드라는 명칭을 써서 해보셨구나 걸 느꼈는데, 특허청에서는 지정 상품이 유사한지 안 한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상표가 유사한지 안 한지 결계를 각각 판단하거든요. 둘 다 유사하다고 판단을 해요. 그랬을 때 상품 같은 경우를 유사하다고 판단하려고 했더니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마다 다 달라지고. 그래서 특허청이 뭘 해놨냐면, 이렇게 두꺼운 책에다가 이 유사공 코드라고 이 코드를 각 상품마다 다 유사공 코드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비슷한 것들끼리 다 모아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 할 때 유사공 코드로 검색을 하는데, 검색하는 방법이 있기는 해. 여기 보면은 여기 상품 명칭 류 검색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서 상품 명칭을 치면 유사공 코드가 쭉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유사공 뭐 나오고 하는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됩니다. 검색을 해서 유사한 게 있는가 없는 걸 해보고. 근데 이제 정확한 것은 직접 하시기는 되게 어려워요. 전문가가 해야 하지, 직접 하면은 빠뜨리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사실 저희들이 해도 빠뜨리는 경우 생겨요. 아시다시피 검색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구글 검색에도 마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애매해가지고 놓치는 그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직접 하시면 그 정도까지만 해보시고, 써도 된다 안 돼, 그런 정도만 보시고, 아마 여기 안에서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 활용해서 전문가한테 그런 부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어떤 것들을 알아두면 좋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그건데, 동일한 상표명이라고 하더라도 지정 상품이 달라지면 이렇게 공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개 다 등록된 거예요. 서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이게 기준이 뭐냐면, 근데 이제 설령 이랬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 정도만 해요. 사실은 원래 이게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수요자들이 유사하게 판단하고 있더라. 오인운동이 발생한다고 문제가 생길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등록까지 받은 케이스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면책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상표 같은 경우에 처음 시작할 때는 본인이 직접 출원해도 돼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보고서 하는데, 근데 어느 특정 시점인가 한번 비즈니스가 좀 제대로 될 것 같으면은, 특히 예비 단계이신 분들 자기 직접 출원은 좋은데 비즈니스가 될 것 같다 생각하시면, 그런 분들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고
전문가하고 상담 꼭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 국내에서 만약에 그 상표 이런 미샤를 해가지고 인지도를 쌓았는데 해외에서 이제 해외를 진출하려고 했는데 해외에서 똑같은 분야로 그 미샤라는 제품을 쓰면 그럼 해외를 진출할 수가 없고. 그렇죠. 명칭을 바꿔야죠. 근데 만약 그게 회사 이름이라고 할 때. 아, 상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 명칭이든 뭐든 간에 상표 등록이 되어 있고 그 상표 되어 있는 그 등록되는 상품이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하고 유사할 때 그러니까 상품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영역하고 다르잖아요. 그 문제가 안 되고 첫째. 둘째, 이게 또 등록되어 있어야 되고 두 가지 점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내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사용하고 싶은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에 출원해서 등록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두 회사가 있는데 한 회사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립스틱을 하는 회사였고 저희 회사도 만약 그 한국에서 립스틱을 하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 저희 회사 이름과 미국에 있는 회사 이름이 똑같다고 하면 저희가 미국에 진출할 수가 없는 건지. 그렇죠. 그럴 때 문제가 되죠. 그리고 그 경우에 만약에 이런 게 약간 한 발짝 더 나가서 어려운 케이스인데 뭐냐면 미국에 사용하고 있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미국에 사용하고 있는 상표가 있잖아요. 그 상표가 굉장히 유명한 상표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케이스 많잖아요. 그런 케이스 때 우리나라에서 내가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주 유명한 상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걸 규율하는 법 상표뿐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그래가지고 타인이 유명하게 만들어 놓은 그 상표를 그 신용이 편승해가지고 내가 어떤 부당한 이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되면 그것도 못하게 돼요. 그런 것도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그래서 해외에 아주 유명한 브랜드 안 알려져 있는 거 가지고 아주 잘하는 거예요. 해외에서 유명한데 우리나라에 아직 안 알려져 있다. 그런 거 가져와가지고 빨리 해놓으면 나중에 그 회사가 들어올 때 내 상표를 사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건 아주 잘하는 거거든요. 설령 내가 안 써도 좋아요. 안 써도 좋은데 그런 것도 아주 잘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아주 유명한 거 우리나라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유명한 거다. 그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가끔 그런 그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해외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여튼 그런 부분 질문 답 되셨죠? 지금 이제 지정 상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표장하고 지정 상품을 정해야 되거든요. 정해야 되는데 지정 상품을 정하는 게 사실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커피를 하고 싶다. 커피 전문점을 하고 싶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쉽게 알고 있는 데 있죠. 거기 찾아봐요. 그걸 검색해 보면 걔네가 쓰고 있는 지정 상품 이렇게 나와요. 이거하고 똑같이 하거나 이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뽑아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일 쉬운 방법. 이게 이제 지정 상품 개수는 10개까지는 하나의 비용으로 되거든요. 한 류구분 내에서. 이제 상표도 분야마다 이제 지정 상품을 이렇게 그룹 1류, 2류, 3류 해가지고 구분해 놨는데 류구분이 달라지면 별도의 출원이 되고 여기 보면은 지금 30류가 있고 43류가 있잖아요. 30류 하나의 출원으로 이루어졌지만 하나의 출원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하나의 출원이었어도 30류하고 43류가 별개로 두 개 들어가 있게 이걸 두 개의 출원으로 취급해요. 특허청에서. 그래서 비용도 2배로 들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출원할 때 결정을 해야 돼. 내가 나눠서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상표 등록을 별도의 2개를 가져가면서 내가 상표권 등록이 2개 되어 있다고 외부에 보여주고 싶은지 아니면 하나가 관리 편하게 하나로 출원해가지고 관리를 할 것인지 결정하시면 단 대신 한 류구분당 10개는 하나의 비용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대부분 가능하면 10개는 채우려고 해요. 지금 시간이 원래 쉬는 시간이고 끝나고 30분을 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쭉 하고 할까요? 아니면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네, 잠깐 쉬겠습니다. 5분 쉬겠습니다. 근데 새로운 상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상표가 바뀌어버리잖아요. 조금이라도 바꾸면 안 돼요. 예, 상표가 바뀌어버리니까. 동일성 있는 범위 내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별이 5개 있고 뭐가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큰 틀은 안 바꾸면서 예.
좀 디자인을 좀 바꾸고 싶은데 그러면 새롭게 또 출근해야 되나요? 예, 거의 그럴 것 같은데요. 무슨 심사까지 하셨는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물어는 봐보세요. 저 특허청에 변리사님한테 한번 물어봐도 되고 누구 변리사님 통해서 하셨어요? 직접 했어요? 그럼 변리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보시고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그 상표 출원하고 나서 상표를 변경 디자인 로고가 있는데 로고 모양을 바꾸거나 그런 것들 아니면은 지정 상품을 다시 더 넣거나 그런 것 기본적으로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출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경우에 되면. 그러니까 추가하는 뭐가 있긴 한데 그것도 새로운 출원이어서 어차피. 그럼 나중에 제가 이거를 좀 바꾸고 싶어서 새롭게 하면 얘가 만약에 등록이 되면 얘 때문에 또 얘가 등록이 안 될 거잖아요. 나는 돼요. 나는 돼요. 동일한 사람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유사 판단할 때 타인의 선 등록 상표와 유사하면 등록이 안 되는 거지. 저 출원인이 출원하고 권리자하고 동일하면 상관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시작해도 되죠? 저기 한 가지가 또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식별력 없는 상표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사과하면 사과 뭐 그런 것들 같은 경우 그 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상표들 저 상품의 저 산지나 품질, 원재료, 효능 그런 것들과 관련된 상표들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상표일 때 어떻게 그런 걸 등록받고 싶다 할 때 어떻게 등록받을 것인지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는 아까 제가 어떤 말씀드렸듯이 전제가 뭐냐 그것만으로 되어 있을 때 상표 등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만으로. 그래서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뭔 새로운 내용이 추가가 되면 명칭이 뭔가가 새로운 추가가 된다 할지 아니면 사과 갖고 안 되니까 안동 사과라고 했다 할지 아니면 거기에 나만의 우리 회사의 로고가 있어서 로고를 추가했다 할지 그럴 때는 상표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상표 등록이 안 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과는 나 혼자 독점은 못 해요. 내가 뭔가 추가했으면 추가하기 전 것들 기존의 것들과 뭔가 그 상품의 특징과 관계된 명칭 자체는 내가 독점을 못 하는 거예요. 대신 그것과 관련된 무슨 사과 그런 식으로 이제 상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게 글씨로 이렇게 써서 죄송합니다. 이제 이거 뭐냐면 상표는 기본적으로 상표권자는 지정 상표 그 상표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기 때문에 남들 사용을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아마 이건 새로 아마 내가 넣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뭐냐면 상표권 효력에 미치지 않는 법 이건 법조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에서 특별히 의미 없습니다. 여기에 기존에 누군가 상표 등록을 했어요. 누군가 상표 등록을 했는데 그 이전부터 내가 사용하고 있던 상호야. 그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던 명칭이냐. 그런 경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 경우는 등록 상표가 있어도 예를 들면 내가 커피숍을 어떤 명칭으로 어떤 상호하고 동일한 명칭으로 내가 커피숍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난 10년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2년 전에 갑자기 출원해갖고 등록받고 나서 나한테 와서 사용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자기의 성명상 초서에 나의 필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명칭이나 산지 아까 이 부분이 그거거든요. 아까 상품을 직접 관련된 보통 명칭, 상품 원효, 영수형, 가생, 가사시 이런 것들에 관한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령 누군가가 안동 사과라고 등록받았어도 내가 김천 사과라고 썼을 때 내 사과가 유사하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원래는 어차피 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런 조항을 해서 한 번 더 두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가지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내용들까지 있어요. 여기 보여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이 상호 때문에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으면 누군가가 그 이후에 상표 등록 받아가지고 나한테 못하게 할 수는 없다. 근데 이제 제한이 약간 있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상호를 갖다가 상호로서만 사용하는 게 해당이 돼요. 일단 상호로서만.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는 원래 사용하고 있던 사람이 이기는 거죠. 얼마 전에 그렇게 안 나왔던데요. 예를 들어서 청주 식당이라고 하는 그 지역명이 있는 거랑 식당이라고 했는데
과거에 식당을 하던 사람들이 상표 등록을 나중에 한 사람이 뭐랄까 그 소를 제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이 참아서 이제 나는 그냥 양보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뭐랄까 가게를 접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계시던데. 실제로는 그게 이제 그러실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가끔 문제가 되는 사안이에요. 그게 어떨 때 문제가 되냐면 그 상표를 뒤에 이제 또 있잖아요.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설정 등록에서 부정경제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설정 내가 먼저 저 옛날부터 사용해 왔어요. 사용해 왔는데 다음에 누군가 사용표 등록을 하고 나서 그걸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유명해지니까 그게 편성하려고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명칭을 예를 들면은 글씨체가 예를 들면 원래 상표 등록과 유명해진 그 상표 글씨체가 약간 특별한 글씨체가 있어요. 그걸 보고서 또 내 글씨체를 변형해가지고 비슷하게 사용한달지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상호로서 그냥 사용하는 경우 간판에다 글씨 써가지고 하는 건 별 문제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 다른 사안이 있거나 대응을 잘못했거나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얼마 전에 TV에 나왔었어요. 예, 가끔 그런 문제가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걸 가져온 거예요. 가끔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가끔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뭐냐면 무조건 접으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하고 상담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제 전문가하고 상담해서 이런 게 있다고 어디서 들었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그거에 해당되는데 다 찾아보면서 그런 식으로 논리를 구성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지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상호로서만 사용해야 되는데 상표처럼 사용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여기 부정경제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판례에 보면은 뭐 이런 부정경제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랬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들 아마 찾아보는데 근데 그 부분 같은 게 옛날부터 사용해왔으면 이런 부분만 안 하면 되거든요. 설령 문제가 되면 그 부분 상호하는 게 중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래서 설령 그 문제가 된 것을 그걸 제거하고 이것만 갖고 잘 사용하면 문제가 안 될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그래서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사업 처벌도 많이 네. 뉴스 기사가 많이 실제 그래서 제가 이걸 가져온 거예요. 그런 케이스들 가끔 있어요. 실제 저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걸 안 넣으려다가 현재 지금 제가 이 케이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료에는 없을 거예요. 이런 내용 다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상표는 이 정도 할 건데 혹시 상표에 대해서도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하나 질문. 예, 말씀해 주시죠. 아까 상표를 등록할 때 상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제 잠됐을 때 다른 사람한테 좀 배타적인 권리를 갖고 그걸 침해 못 받는다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 이제 그 창업 전 단계에서부터 이제 그 초기 매출이라고 이런 단계에 어느 시점에서 출원을 하는 게 있습니까? 뭐 그게 다 케이스 원래는 상표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많이 드는 게 아니어서 상표를 내가 선정할 때 출원하는 게 제일 좋아요. 선정할 때. 선정할 때 출원 왜 좋냐면은 상표를 출원할 때 선정할 때 출원을 하게 되면은 그 과정에 제가 할 말씀은 이걸 둘 다 검토하라는 거예요. 어디 갔어? 여기 나와 있는 거 등록 가능한지 침해 사용해도 되는지 이 침해 가능 문제라는 이야기는 사용해도 되는지거든요. 이 두 개 다 검토해보고 상표 정하고 상표 출원하고 등록 받으라고 그런 관점에서 그 선정하는 당시에 선정할 때 보통 하나 거 선정하지 않잖아요. 몇 개 중에 선정하잖아요. 그럼 몇 개 중에 선정할 때 선정하는 기준을 이게 등록 가능한지도 사용해도 되는지도 같이 기준을 놓고 판단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 고객들 같은 경우 그렇게 보통 많이 해요. 저 몇 개 상표 정하는데 저기 몇 개 주면서 이 중에 하나 선택하려고 하는데 등록하는데 문제되는 게 있는지 같이 이런 거 할 때 같이 확인하고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제 특허는 이제 다음 특허 간단하게 특허 이제 아까 제가
사람들 특허 못 온다고 잘 모른다고 제가 무시했는데 뭐라 그랬는데 오늘 그 부분만큼 말씀드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사실 되게 어려운 내용이어서 자기들이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해될 것 같아서 뭐 특허 검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키프리스에 이 검색을 누르면 특허로 가요. 특허로 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특허 상태에서 이렇게 아무거나 적어도 되고 아니면 이 문장 검색을 누르고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그러면 유사도 순서로 쭉 이렇게 나와요. 보시면서 이 클릭해서 들어가서 자세한 내용도 볼 수 있으니까 보면 가능하면 명세서를 다운받으셔가지고 한번 쭉 보시는 게 좋아요. 유사한 내용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보시면서 쭉 내가 여기서 혹시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하고 배울 만한 것들이 혹시 가져올 만한 내용이 있는지 쭉 한번 보시고 혹시 유사한 게 있다 그러면 혹시 사업하는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부분에 전문가하고 상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검색하는 방법이 이제 키프리스를 말씀드렸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구글 그냥 구글에서 검색하지 마시고 구글에서 패턴을 먼저 치시면 이런 창이 나와요. 패턴이라고 돼요. 거기에서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쭉 나와요. 나오면 이 안에 이렇게 특허 내용 자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건 다운로드 누르면 원문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상황들이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자세한 내용도 있을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특허 검색하시면 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것까지 다 나와요. 이거 구글이기 때문에 해외 것까지 다 나와서 되게 좋습니다. 오히려 일반인들이 보기엔 제가 키프리스보다도 권리적인 거 보고 볼 거 아니기 때문에 이 구글 패턴트가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여기 상표 검색은 안 돼요. 상표 검색은 사실 조금 어려워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키프리스 같은 경우도 유사 검색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유사 검색 때문에 따로 있고 해외 검색은 따로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해외 검색하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허 검색을 그렇게 하고 해외 출원 같은 경우에 빨리빨리 넘기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해외 출원 같은 경우에 중간중간 답변을 좀 드리셔서 1시 반까지죠? 네. 벌써 질문 해야 돼. 그러면 제가 이것만 설명해 드릴게요. 다 필요 없고. 특허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다이슨 선풍기. 이 다이슨 선풍기가 뭐 자기가 뭐 혼자 다 만든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1981년도에 도시바 이런 게 있었어요. 뭐 똑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것을 했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찾아보면 비슷한 게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보기엔 다이슨이 이거 보고 있을 거라 생각 안 하거든요.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허 권리를 받을 때도 되게 제한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도 처음에는 이만큼 갖고 특허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한정해서 특허를 받은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다이슨 같은 경우 정말 세계적으로 정말 열심히 하는 회사고 소송도 막 많이 하고 하는 그런 회사예요. 특허 등록 받을 때는 특허 등록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특허 등록은 어떻게 하냐면 출원일 기준에서 여러 개 선행 기술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조합해서 구성이 ABCD 있으면 ABC는 여기에 있고 D는 여기 있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조합해서 어느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특허 받으려고 그러면 앞에 선행문헌도 여러 개가 있는데 어디에도 없는 뭔가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어디에도 없는. 역으로 이야기하면 앞에 있는 거 다 똑같아도 기존에 없는 새로운 거 뭐 하나만 있어 특허 등록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특허 맞는다고 얘기할 때도 사용할 가능성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넣으면 근데 기술적으로 말이 되고 그런 것들 하나 넣으면 특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특허 등록 받는 그래서 제가 처음 이야기했던 특허 등록 자체가 별거 아니라고 말씀드린 그거예요. 특허 등록이라고 꼭 특허라고 해서 저희 집에서는 특허라고 하면 오히려 신뢰를 안 가지더라고요. 이상하네 하는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특허 이런 거 볼 때 판단할 때 어떻게 하냐면 특허청에서 심사 의견 날아올 때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구성 요소를 쭉 나눠놓고서 선행 기술 1, 2, 3 해가지고 그건 어디에 있고 해서 안 된다. 하지만 이 부분은 없어서 이게 특허 등록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중요한 건 이제 등록은 뭔가 새로운 게 있으면 등록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침해는 어떨 때 침해가 되냐면 등록된 특허에 특허 청구범위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구성 요소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면 침해예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특허 명세서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양이 뭐 많이 있잖아요. 명세서에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거 아니면 내가 갖다 써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청구항이 기재돼 안 돼 있으면. 내가 특허 출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청구항에 대한 많은 명세서 많은 내용 많이 넣어놨는데 청구항에 기재돼 안 돼 있는 거 다 그냥 외부에 공개해준 내용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모든 구성 요소를 있는 그대로 써야 돼요. 여기에 지금 이 구성 요소인데 각각의 구성 요소를 있는 그대로 다 써야지 어느 구성 요소 하나 사용하지 않거나 변형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침해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 해보면 기술하는 사람들은 아 이런 기계 같은 경우 침해되기도 쉽지 않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걸 뭐 똑같이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나요? 한 줄이라도 보통 바꾸자는 내용이라도 바꿀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 경우도 지금 여기에도 보면 지금 보면 여기 보면은 공규등을 발생시킬 수단이 베이스부에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특허에. 이걸 갖다 회피 설계하려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어떻게 하느냐면 베이스가 아니라 날개부에다가 저 펜을 넣었어요. 이렇게 하고 회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피가. 뭐 이런 식으로 회피하고 하는 것들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니까 제가 아까 특허 가지고 뭐 할 생각 하지 안 하는 게 더 드릴 말수 있는 거예요. 어지간한 사람들 다 피해갈 수 있는데 내가 특허가 됐다고 그거 갖고 믿고 저기 애매하고 있으면 의미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 특허가 내가 특허를 냈더라도 남들이 얼마든지 내 거 피해가겠다 생각하고 그런 걸 열어놓고서 내가 비즈니스를 해야 좀 더 비즈니스 자체에 집중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나중에 안 그럴 수 있으면 더 좋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이건 이제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패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떨 때 특허되고 어떨 때 특허 침해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말은 굉장히 쉬웠잖아요. 말은 굉장히 쉬웠는데 막상 해보면 그게 쉽지 않아요. 제가 보면 한 이 중에 절반만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절반. 많이 이해하시면 절반 이해하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자전거가 이런 자전거가 나왔어요. 자전거가 없던 시기 수레만 있던 시기에 이런 자전거가 나왔으면 특허가 될까요? 안 될까요? 특허가 되겠죠. 수레만 있던 시기에 자전거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전거는 그거에서 특허를 만들었어요. 특허 등록을 어떻게 받았냐면 프레임이 있고 핸들이 있고 두 개의 바퀴고 안장이 있는 거 특허를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가려고 하면 이거 앞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이제 참 어렵잖아요. 옛날 사진을 보면 나오는데 가려면 발로 이렇게 해야 돼요. 발로. 아니면 강사진대 갖고 해야 되고 골치 아파요. 근데 이제 특허라고 하는 건 이제 여기서 특허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문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현재 제품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어떤 문제점에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바꿨더니 이런 효과가 나왔다. 그게 특허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발로 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얘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 방법을 두 개를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누군가는 발로 이렇게 하니까 엉덩이가 아파. 엉덩이가 아프니까 이 엉덩이 안마를 해주면 내가 오래 저 발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안장에다가 특수 안장을 해서 안마 안장을 했어. 이게 하나 특허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될 수 있겠죠. 이게 지금 단순화시켜서 설명하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실제 기술 측면에서 보면 그래요. 어떤 한 사람 봤더니 이걸 발을 경사진대서 해도 발로 해야 되니까 힘드니까 이런 동력 전달 기구를 한번 만들어서 해보자. 페달만 하고 체인에서 동력 전달 이렇게 하면 이것도 좋은 해결책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갔고 그렇게 간 건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릴 거고 이렇게 간 건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특허가 등록되어 있는 이렇게 만들어갖고 물건을 팔려고 해요. 근데 이 제품 보면 이 제품은 완전 다른 제품이잖아요. 이 제품 보면 누가 이거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겠죠. 이 사람 입장에서 이제 발등에 불 떨어져서 큰일 난다. 발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거 만들어가지고 완전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완전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이때 이 사람이 이런 자전거를 만들어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역으로 침해가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아까 침해가 성립하려면 특허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구성 요소를 있는 그대로 사용할 때 침해가 된다 그랬어요. 이게 침해가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근데 이때는 보면은 제 말에 현혹되면 절대 안 돼요. 이때는 제 말에 현혹되면 안 되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다 낚시예요. 뭘만 보냐면 아까 이것만 봐야 돼. 이것만. 이건 수학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실제 재판에서 판단할 때도 이게 특허가 아니라 일반적인 재판할 때도 이렇게 판단해요. 이렇게 표를 그려놓고
저기 법률 요건들 1, 2, 3, 4 적어놓고서 법률 요건 1, 2, 3, 4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하고 입증을 했는지 OX만 딱 해가지고 전부 O가 되면 이건 그 조항의 죄가 성립하고 아니 그 청구권이 성립하고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침해가 성립하냐 이걸 보고서 1, 2, 3, 4 보고서 이게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만 판단하면 돼요. 청구항이 이미 청구항이 이렇게 기재되어 있잖아요. 청구항 기재된 모든 구성 요소를 있는 그대로 다 썼나요, 안 썼나요? 이게 프레임이 있나요, 없나요? 핸들이 있나요, 없나요? 두 개의 바퀴 있나요, 없나요? 안장 있나요, 없나요? 다 있잖아요. 그래서 침해가 성립하는 거예요. 새로운 거 있고 없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시면 뭐냐면 얘가 있었으니까 가능했잖아요. 얘가 있었으니까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였고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침해를 인정해 주는 거고. 근데 이제 또 재밌는 이야기 있어. 문제는 그 다음에 있어. 문제는 얘가 특허 출원했어. 얘도 지금 자기도 특허 출원하고 싶을 거잖아요. 새로운 거 뭔가를 했으니까. 그럼 얘가 근데 이미 이런 제품이 있어. 아니 이런 특허가 있어.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침해가 성립해요. 바로 그거예요. 제 말이 절대 낚이면 안 돼요. 뭐냐면 여기서도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게 뭔가를 하다 있으면 등록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게 하나가 있잖아요. 그럼 특허 등록되는 거예요. 실제 심사할 때도 이렇게 표를 그려가지고 심사를 해요. 특허 신청해 보시면 알겠지만 내 구성 요소 A, B, C, D 하고서 선행기술을 쭉쭉 해가지고 O, X 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이렇게 등록. 문제는 침해가 되는데 등록이 돼. 침해가 성립해. 그럼 얘 물건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침해가 된다니까요. 침해가 되면 물건 못 파는 거예요. 침해가 되면. 그 이야기를 조금 이따 말씀드려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내용이. 방금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어요. 특허는 되는데 침해가 돼서 물건을 못 팔아.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웃기는 이야기 그 장면이 펼쳐졌잖아요. 조금 죄송합니다. 좀 늦어져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까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는 케이스. 새로운 케이스입니다. 이미 이런 특허가 있어. 아까 이런 특허 있었죠? 네,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저기 말씀하셨던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초록색 자전거. 네, 새로운 자전거. 저것도 특허 출원을 했잖아요. 네. 그럼 저쪽에서도 저것도 못 파는 거 아니에요? 얘를 왜 못 팔? 얘는 이 자전거 만들어 팔면 되잖아요. 얘 나오기 전부터 있었던 건데. 전에 있으면 되는. 근데 선행 기술이었지만 특허가 들어있지 않았고 예를 들어 얘는 특허 출원 먼저 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 문제가 안 되죠. 아까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권리 행사를. 권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케이스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마지막 결론이 그거여서 이게 지금 이런 특허가 이미 있었어. 그러면 이런 자전거를 누군가가 만들어 팔았어. 침해가 성립할까 안 할까요? 다 생각하지 마요. 모든 구성소 다 있나 없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여기다가 OX만 해봐요. OX만. 심지어 제가 친절하게 X까지 해놨네. 너무 보이네 이거. 핸들이 없잖아요. 그 침해가 아닌 거예요. 그 구성 요소가 어느 하나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아는 사람들 사실 별로 없어요. 전문가들도 팔 수 있는 거예요? 예? 얘는 특허를 내서 팔 수 있는 거고. 얘는 지금 기본적으로는 지금 보시면 일단은 침해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물건을 팔 수 있어요. 그 다음 한번 봅시다. 그러면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을까? 얘가 이런 자전거가 있어. 이런 자전거가 있어. 특허 등록 받을 수 있을까요? 다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건 지금 사실 되게 단순화시켜서 본 건데 다 필요 없어요. 새로운 게 있나 없나 생각하면 돼요. 제 말에 낚시를 당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에 특허 등록 받을 새로운 게 있나 없나 보시면 되잖아요. 새로운 게 없잖아요. 특허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아주 단순화시켜서 전체적으로 놓고 본 건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특허청에서 특허 안 해주겠다고 심사위원회 날아올 때 최소한 8에서 90%는 특허 등록 안 해주겠다고 심사위원회 날아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이제
이제 변리사가 이거에 대해서 사실 이 경우에 그런 것은 좀 억울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작용 기능이 다른 제품이잖아요. 이게 카테고리가 다른 제품인데 이게 구성 요소만 갖고 이렇게 한다고 좀 무리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는 작용 효과가 다른 제품이라는 걸 강조를 해서 주장을 해서 이건 심사관을 극복해서 최소한 50% 이상은 제가 보기 등록 가능. 그러니까 70, 80%니까 70, 80% 이상은 등록 가능할 거라고 봐 이런 케이스. 이게 지금 단순화시켜서 이걸 보여드린 건 실제 케이스는 실제 이런 케이스 굉장히 많아요. 복잡한 막 쓰여지 아까 지금 저 다이슨 선풍기 같은 케이스에 다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단순화시켜서 보여드리려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특수한장이 있는 자전거가 나왔네요. 아까 이 자전거는 지금 특허를 받았는데 이제 그 이전 특허는 없는 겁니다. 지금 그 이전 특허는 없이 이 특허가 그 이전 특허 만료됐어요. 이미 20년 지나면 만료되거든요. 만료됐어요. 그 상태에서 얘는 특수안장을 먼저 해가지고 특허 등록을 받았어요. 특허도 받았어요. 얘는 페달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특허 받았어요. 이게 침해가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안 됩니다. 될 것 같죠? 이게 왜 안 되냐면 아까 제가 이걸 지금 얘들이 뭘 보여드리는 거냐면 이 세 개를 각각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모든 구성조를 사용해야 되는데 아까 모든 사용하지 않았죠. 이것은 있는 그대로 사용했는데 다르게 사용했잖아요. 특수한 장이 아닌 일반 장을 썼잖아요. 특수한 장으로 특허 등록을 받았는데 얘는 일반 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등록을 할 때 일반 한정으로도 특허 신청을 해놓고 특수 한정으로 특허 신청하고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왜냐면 특허 출원할 때 그 등록 받을 때 청구항이 여러 개 있잖아요. 청구항이 여러 개 있으면 각각이 다 발명인 거예요. 그래서 청구항 1항에는 저기 일반 안장으로 해놓고 청구항 2항에는 1항과 동일한데 안장만 이렇게 다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등록을 받아 보통. 근데 이제 이번 케이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일반 안장께 원래 옛날에 있었고 20년 지나서 만료가 되고 만료가 된 그 상태에서 이제 벌어진 케이스예요. 그 다음에 이런 케이스 특허 등록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특허 등록은 가능하죠. 근데 혹시 이때 만약에 이게 이 안장이 이때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데 처음 돼 있었던 거 있지 아까 그게 여기 와 있었으면은 특허 등록이 안 됐겠죠. 그죠? 특수한 것에 일반으로 들어갔던 것은 특허 등록이 안 되죠. 이해됐죠? 이게 지금 어떨 때 등록이 되고 어떻게 침해가 되는지 명확하게 다 이해하신 거예요. 이게 특허에서 제도 복잡한 제도들 많은데 그런 것들은 그런 게 있다만 알고 필요할 때 변리사한테 전하면 돼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내용 이거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고 이걸 몰라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데서 그 사람들이 특허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 문제는 지금 뭐냐면 재밌는 이야기. 아니 특허 등록을 해놓고 침해된다 사용하지 말라 그래.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등록시켜줬어? 근데 이제 이런 국면이 생겨요. 만약 이런 자전거가 원래 특허 등록이 된 사람 이런 사건 나왔잖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런 자전거 갖고 나와갖고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이걸 살까요? 안 사요. 안 사. 이 자전거를 살아야 돼. 그럼 이 자전거는 팔면 이 사람은 뭐 해야 되냐면 이 사람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허락을 받아야 돼. 이 사람은 허락을 받아야 로열티를 이럴 때는 로열티를 준다고 이야기하죠. 허락을 받아야. 근데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측면이 있냐면 이 사람은 이 똑같은 자전거를 만들어 팔 수 있지만 똑같은 자전거를 만들어 팔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 페달이 달린 자전거 못 만들어 팔죠. 이 사람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권리적으로 하면 권리 범위에는 얘가 더 넓어서 얘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속하긴 하지만 그래도 얘가 이 자전거를 만들어 파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이 자전거하고 똑같은 자전거를 만들어 팔려고 그러면 얘도 얘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얘가 허락해달라면 그냥 허락해 줄까요? 허락했대. 그럼 너도 나한테 허락해줘. 나도 네 똑같은 자전거 만들어 팔 수 있게 해줘.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둘 다
서로 허락을 이걸 크로스 라이센싱이란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이렇게 둘 다 허락을 받아서 둘 다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특허가 뭔 필요가 있어. 둘 다 어차피 쓸 건데. 근데 실제 비즈니스는 그렇지 않은 게 뭐냐면 자전거를 만들어 파는 사람이 이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A, B, C, D, E, F, G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A, B 둘만 자전거를 만들어 팔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비즈니스로 활용하는 방법이고, 제가 그래서 자꾸 비즈니스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활용될 수 있냐면, 만약에 어떤 내가 시장에 들어가고 싶어요. 갔더니 이미 다이슨이 특허 다 만들어 놨어. 그럼 나 시장 못 가. 그럴 때 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는 거. 왜 그러냐면 다이슨이라는 선풍기도 지금 보면은 그거 계속해서 변해왔죠. 옛날 첫 번째 제품이 그대로 가지 않아요. 계속 변해왔거든. 그 이야기는 뭔가 문제점이 있고 그걸 개선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 시점을 내가 이 시점에서 빨리 연구 개발을 통해서 그걸 알아내가지고 그런 특허를 내가 하나 만들어서 다이슨도 쓸 수밖에 없는 특허를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내가 다이슨이 만약 그 제품 만들고 싶으면 나한테 와서 허락을 받아야 돼. 그럼 나도 서로 이야기해가지고 크로스 라이센싱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기면서 내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특허가 비즈니스적으로 활용되는 사실 가장 중요한 측면이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 봤더니 첫 번째 질문 다시 돌아갔어요. 어떤 제품의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그 제품 특허면 생산 판매할 수 있을까? 사실 이 이야기 하려고 지금 오늘 하루 내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첫 번째는 내가 온 줄 알았더니 나중에 봤더니 X잖아요. 왜 이렇게 되냐면 특허권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특허권의 속성은 독점권이 아니라 배타권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사용 못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특허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특허를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한테 소송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소송. 그런 식의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허권을 배타권. 그래서 실시권이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정확하게 잘 이해 못하고 있는데 뭐 실시권만 받으면 뭐가 되는 거 내가 뭐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실시권은 별게 아니라 뭐냐면 특허권자가 실시권 줬다는 이야기 특허권자가 저 실시권자한테 나는 당신한테 이거에 대해서 소송을 안 할게요 하는 그거에 불과한 거예요. 다른 거 아무도 없어요. 그게 다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제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특허 관련해서도 이런 것들 잘 좀 활용하시면. 마지막 페이지 있죠, 이거? 마지막 페이지 없어요? 그래? 그래요? 중간중간에 좀 넣기 애매한 내용들이 있어서 저도 자료들 이렇게 긁어오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좀 빠집니다. 이 내용은 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발명 진흥에서 활용할 것들이 많고 보호원도 많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특허 관련된 것들이어서 상표 관련된 분들이 이런 것들보다는 RIPC 지역지센터 같은 경우 아니면 테크노파크나 상공회의소나 그런 데 가면은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거기 가서 담당자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 놓으십시오. 고객이에요. 그리고 가서 내 아이템을 자꾸 어필해 놓으세요. 그런데도 자그마한 과제들 많거든요. 그리고 자기들도 실적이 필요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내가 이걸 줬더니 실적을 잘 만들어주더라. 했더니 뭐 특허 출원 심지어 트럼 필요 없는데도 뭐 실적으로 만들고 특허 출원도 해주고 막 하더라. 그럼 자기들도 고맙지. 그럼 그에 있으면 또 해주고. 그 사람들도 다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좀 근데 중간중간에 질문을 많이 받고 해서 이게 같이 진행이 돼서 특별히 제가 보니까 그럴 것 같고 또 질문 추가적으로 더 받겠습니다. 네. 상표를 출원해서 상표 등록이 됐어요. 땡땡땡땡으로 등록이 되면 어떤 분이 이거는 공공서, 예를 들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상으로 써도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시던데 그게 가능하나요? 그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표 같은 경우는 선행 등록 상표가 있냐 없냐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써도 된다고 그 사람은 써도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상표권자가 보기에는 내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면 나한테 소송을 하죠. 아니 우리 정부에서는 이 상표가 설사 등록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익을 뭐 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써도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제도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마 잘못 이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 아주 특수한 케이스에 뭐 국방 그런 제도가 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 명확하게 한번 보고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 말만 믿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뭐 상표 등록되고 있는 거 없는 거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저 이번에 출원한 게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만약에 그런 게 있을 때 손해배상은 내가 만약 그걸 통해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내가 이걸 물건을 팔아가지고 얼마나 이익을 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상대방이 얼마나 손해를 받고 그의 액수에 만큼 보통 손해배상을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니 만약 이익을 본 게 없으면 내가 사적으로 이익 본 게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건 있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형사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돼요. 형사 문제.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따로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그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옛날 식으로 저랑 비슷한 분이신 것 같아서 옛날에 그 CD에 들어있는 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자체는 저작권으로 등록해가지고 보호가 가능해요. 근데 그거 뭐 변형이 가능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 안에 알고리즘이 어떤 특징이 있다. 뭐 제어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자체 특징이 있다면 그 자체가 특허성이 있으면 특허가 가능해요. 실제 그런 특허 굉장히 많아요. 무슨 제어 방법 뭐 그런 것도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 AI 쪽에 그런 것도. 알고리즘은 특허에 해당됩니다. 네, 예, 그런 것도 특허가 가능합니다. AI 특허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AI 특허는 만드는데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는데 조금 잘 만들긴 해야 돼요. 그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AI 같은 게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기존에 있는 알고리즘 갖다 쓰는 거잖아요. 요즘 할 때. 알고리즘 자체가 뭔가 새로운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기존의 알고리즘 갖고 그대로 보통 요즘 코드 자체는 이미 다 라이브러리에 돼 있는 거 갖다 쓰잖아요. 대부분 할 때. 안 그러시면 그거 자체 특허성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말씀해 주시죠. 되게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되게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지금 뭐가 있냐면 상표는 아까 제가 구성 요소 말씀드렸는데 여러 개가 구성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개 구성 요소가. 근데 이제 상표는 제가 미국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상표에 대해서만 상표 등록을 해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대신 어떤 제도가 있냐면 상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상표 사용자를 그러니까 물건 사러 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지 상표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오인운동이 발생해가지고 소비자가 손해보는 걸 못하게 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뭐 어떻게 연결이 되냐. 그래서 상표권은 상표 등록 받고서 3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가 돼요. 취소가 돼. 근데 그 사용하는 그 사용 범위가 내가 상표 등록 출원했던 거하고 동일하게 사용을 해야 사용함으로 인정을 해줘요. 옛날에는 영문하고 국문하고 같이 상표 등록 출원하고서 영문만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사용이라고 인정 안 해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상표 출원할 때 영문 따로 국문 따로 다 출원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오래전에 벌써 10년도 넘으니 오래전에 판례가 바뀌면서 상표 국문하고 영문으로 상표 등록 받았는데 국문만 사용하거나 영문만 사용하거나 둘 다 동일 사용이라고 인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보통은 저희 같은 경우는 같이 출원을 해요. 대부분.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로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도 고민은 되고 로고는 영문, 국문, 로고 보통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로고를 또 같이 출원하는 경우인지 따로 출원하는 경우인지 되게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효과를 발휘하는 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나 내가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하고 남이 사용할 때 못하게 할 수 있는지 하고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케이스에는 만약에 그 세 개를 같이 한꺼번에 사용하는 케이스를 반드시 있을 것 같으면 같이 출원해도 상관없고 근데 사용하다 보면 따로 사용할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어쩌다 놓칠 수가 있어요. 세 개 다 사용하는 경우가 어디 한 곳이라도 있었는데 혹시 빠뜨려 버리면 취소될 수 있는 문제가 생겨서 로고는 따로 떼서 사용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로고도 그게 안전해요. 안전해. 그리고 침해 판단할 때는 이제 구성 요소로 분리해놓어서 어느 한 구성만 유사해도
저기 침해라고 보기 때문에 같이 추론해도 침해 문제는 성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뭐 이게 명칭을 막 도안화하고 뭐 그런 게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보통은 처음 시작할 때 비용이 적고 할 때 그럴 땐 그냥 같이 하나의 비용을 할 수 있다. 하나로 보통 추론을 하고 근데 내가 좀 여유가 있고 상표가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다. 그러면 따로 추론하는 게 더 좋고 그리고 한꺼번에 추론했더라도 어느 일정 시점에 내가 비즈니스가 잘 되고 돈이 들어온다. 통장에 돈이 찍히면서 아, 괜찮다 싶으면 뭐 떼서 하나 또 추론해도 좋고 그런 건 이제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되게 제가 드렸어야 될 말씀인데 아까 사용기 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게 없어진다고 하시는데 그 사용의 기준이 되는 게 매출인가요? 그 아무 곳에나 다 사용하면 매출이 아니어도 매출 안 나도 광고로 사용해야 되고 광고나 뭐 정가표, 거래 서류 그리고 간판 뭐 다양한데 어디에 써도 뭐 브로셔 뭐 명함 그런데 어디에 써도 사용하면 인정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렇게 상표는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상표와 로고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그럼 침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쵸. 그걸 또 침해에서 벗어나는 게 그때는 취소 심판 청구를 해요. 그럴 때 이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취소 소송 제기하면 취소 소송은 좋은 게 뭐냐면 나는 근데 먼저 조사를 해봐야 정말 그게 사용 안 하고 있는지. 간판이나 이런 데 일단 확실하게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 영업은 하고 있는데 영업을 하고 있으면 어디엔가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아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에 만약에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그거 할 때 전략적으로 항상 쓰는 잠깐 있나 봐보자. 이거 할 때 지금 이런 거 할 때 이런 부분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판단을 해요.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 무효 가능성 이런 무효 가능성 취소 가능성도 같이 이야기거든요. 이런 걸 판단을 하면서 그런 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절차로 가는 거여서 그럴 때 쓰는 제일 첫 번째로 사실 검토하는 게 그거예요. 사용하냐고 먼저 물어봐요. 그게 꼭 똑같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 똑같지 아니어도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는 있나요? 근데 이제 명칭이 있으면은 왜 보냐면 상표를 외관 칭호 아까 그 케이스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로고랑 같이 돼 있잖아요. 그 로고랑 같이 돼 있는 걸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안 사용하고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걸 한번 봐야 돼요. 그거.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여기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이니까 뭐 진짜 명함이라든가 뭐 아니면 명세서라든가 그런 데 거래 서류 같은 데 사용할 수 있어요. 거래서라든가 그런 데 있으면. 사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소송을 했을 경우에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쓸 수도 있잖아요. 원래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게 오면은 먼저 사용하고 검토를 한 다음에 먼저 취소 소송을 내요. 취소 소송을 내. 사용 안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면. 그리고 나서 이제 근데 이제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제기했으면 경고장을 날렸거나 뭘 아직 그런 거 한 거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긁어부스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거 잘 봐요. 근데 이제 침해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그렇고 특허청 거절 요구에 나온 거에서도 그렇고 그 대응 방법으로 첫 번째 쓰는 방법이 그거예요. 이게 선행 기술이 있는데 이 선행 기술이 선행 상표가 사용 안 되고 있으면 얘를 취소하고 무효가 되잖아요. 그럼 선행 문헌에서 빠져요. 그래서 내가 등록받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침해도 성립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충분히 해볼 만할 것 같네요. 한번 한번 가봐요 한번 그럼. 거기 가서 밥 한 먹으면서 명세서나 근데 그 범위라는 게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까지? 어디든 사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디에서든지 항공사 그쪽에서 이제 뭐 영수증에다가 찍는다든가 아니면 내부 간이 영수증에다가 아, 그래도 도장을 찍는다든가 그런 형식으로 그것도 사용한 거를 라고 대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신 취소 심판은 특성이 보통 소송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보통은. 근데 취소 심판은 그게 달라서 내가 취소 소송만 내면 상대방이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편해요. 상대방. 만약에 치면 어떻게 해요? 예? 치면 어떻게 돼요? 지면
상표 바꿔야죠. 아니 그 소송 비용도 또 줘야 되나요? 지면 어떻게 되냐면 소송에서는 소송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심판이 있고 특허법원 가고 대법원 가고 이제 그렇게 가거든요. 심판원에서까지 끝나는 것은 소송 비용 물러주기 얼마 안 돼요. 몇십만 원밖에 안 돼서. 근데 법원, 특허법원, 대법원 아니 일반 법원 가잖아요. 그것은 몇백만 원씩 나와서 제법 돼요, 그건. 정말. 그건 소송 비용까지 물어줘요. 그거 보시면 만들어서 그쪽에서 또 이제 상표에 대한 침해를 했다라고 또 그치, 소송이 들어오면은 그거 조심해야 돼요. 진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 긁기 전에 상표 바꾸는 게 제일 베스트. 네. 일 수도 있고. 제가 바꿀 수 있으면 멀리 봐야 돼요. 지금 당장 그 동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 지금보다 더 나갔는데 상대방 소송 대기한다고 더 바꿀 수 없게 되잖아요. 그게 비용이 얼마나 좋은지 보통 어떤 비용? 소송을 했을 때 배상을 하는 비용이나 소송 비용은 아니 배상을 침해 있다 해서 소송을 했어 상대방.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배상 비용이라고. 배상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형사 재표 간다니까요. 감옥 가요, 감옥.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번 범위 내에서 해결하잖아요. 내가 벌었던 범위 내에서 해결하니까 돈으로 해결하는 건 좀 쉬워요. 근데 문제는 감옥 가니까 문제. 히프리스에 그 특허 검색하니까 갑자기 등록, 공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등록 신청만 한 상태인가요? 아니죠. 공개라고 되어 있으면 아직 등록이 안 된 거고 등록되어 있으면 권리가 생긴 거예요. 심사를 받아가 심사를 통과해서 권리가 생겼고 그거 돈까지 납부한 거예요. 네, 돈까지 납부해서. 아까 저 출원만 받아도 아까 그런 거를 받을 수 있나요? 뭐 보조금을 받는다거나 투자해서 유리하다거나 뭐 그런 거. 보통 경우에 따라 다른데 제가 알기로 기본화 신분화 그런 돈 받는 데는 등록되어야 되고 등록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매출이 많이 나고 있다. 그런 상태는 출원만 갖고 되는 케이스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돈 받는 것은 등록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대신 이제 정부 지원 자금 받을 때 있잖아요. 뭐 그럴 때는 출원만 돼 있으면 충분하죠. 그런 거. 투자는 어떻습니까? 투자도 원래 권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실은 꼭 등록이 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달라요. 여기 내 있는 내용인데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등록이 돼버리면 남이 피해갈 길을 만들기 쉬워요. 등록이 되면 픽스잖아요. 픽스되면 그것만 피하면 끝나요. 근데 아직 등록이 안 된 상태잖아요. 애매해요. 이거 어떻게 피해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출원 그 내용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등록도 있고 출원도 있고 하는 게 좋아요. 윤리사님 요즘에는 출원 가지고는 별로 점수 거의 같이 못 받아요. 아 그래요? 네, 요즘 추진을 해요. 아 그래요. 등록돼야지 가점 조금 줘요. 네. 그것도 뭐 1점? 가점으로 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심사할 때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소리는 안 듣는다는 거죠. 특허 출원도 안 했냐 뭐 그런 이야기는 안 듣는. 특히 우리는 스타트업이니까 스타트업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오히려 아니 선생님 투자를 받으시려고 하시니까 투자 같은 경우는 출원 가지고는 출원. 지원을 안 출원 하시니까 가지고는 좀 어려울 거 출원도 있고 등록도 있고 하는 게 좋아요. 투자를 받으시려고 그러면 조금 포트폴리오를 갖추시는 게 가지시는 게 가장 좋죠.